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등대 인간이라는 진실에서 표현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 표현, 필연적인 표현. 그만 둘려야 그만둘 수 없는 표현. 이 시는 신이치가 1971년 9월에 대학부에게 보낸 혁명의 강에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우리는 표현한다.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대환희를 사람들을 결코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자비와 결의로 타오르는 마음을 대우주를 꿰뚫는 불법이라는 위대한 생명 천리를 글로, 말로, 행동으로 1977년 1월 26일은 세계 51개국 대표가 괌에 모여 제1회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SGI를 발족한 지 2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이날 오후 신이치는 전국에서 모여온 업무부장들과 함께 세이쿄 신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한 다음 신문사 각 국을 돌며 직원을 격려했다. 세이쿄 신문사는 불법의 인간주의라는 빛을 사회로,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보내는 등대와 같은 사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기념 촬영 때 업무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분투하는 분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또 전국의 세이쿄 신문 배달원 여러분에게 부디 안부 말씀 잘 전해주기 바랍니다. 무관의 버신 배달원 여러분은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편집실에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일기당천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이 나오는가? 내 이야기라서 미안하지만 나는 청년 시절부터 모든 일에 승리해서 도다 선생님의 정의를 세상에 밝히겠다. 선생님을 위해 싸우자.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다짐하고 투쟁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힘의 원천은 사제의 길에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광선유포라는 위대한 서원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지도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창가학회를, 사랑스러운 모든 동지를, 모든 회원을 단연코 지켜야 한다. 아니, 학회원뿐 아니라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목숨을 내 던지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온다. 건강해진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광선유포의 스승에게는 모든 민중을 구하겠다는 지용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맥동합니다. 그런 스승을 위해서라고 마음을 정하고 싸울 때 생명이 서로 공명하고 자신의 경애도 열립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다 선생님의 생명과 경애를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불타올랐으며 무한한 용기가 용솟음치고 지혜가 샘솟았습니다. 곤란의 벽에 부딪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움츠러들 때도 용맹 과감하게 부딪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내 강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제부리의 길이야말로 자신을 꽃피우는 대도입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는 진정한 힘을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신이치는 편집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무심코 곁에 있는 기자의 책상을 보니 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의 책이 있었다. 자네는 이 책을 읽고 있군. 나는 고바야시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네. 예, 알고 있습니다. 학회 창립 46주년 기념행사에서 선생님이 고바야시 히데오의 작품에 나오는 오노 도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케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섬긴 무장 오노 하루타네를 잃은다. 그런가 기쁘군. 청년은 탐욕스러울 정도로 배워야 하네.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하여 철저히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분투해야 하네. 신이치가 학계 창립 46주년 기념 행사에서 언급한 오노 도켄의 이야기는 고바야시 히데오가 문학과 자신에서 소개한 일화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사카 성을 공략하는 겨울 전투에서 성의 바깥 해자, 수비를 위해 성 주위에 둘러 판 연못을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도요토미와 화친을 맺는다. 그런데 이에야스는 성 밖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해자까지 모두 매립했다. 그 모습을 본 오노도케는 이에야스가 진심으로 화친하려는 뜻이 없음을 알고 분노한다. 그리고 철저히 저항했다. 이에야스는 경로하여 도케를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도케는 붙잡혔지만 이에야스에게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로군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오노도케는 화형에 처해져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검시관이 다가오자 몸을 움직여 검시관의 허리에서 칼을 뽑았다. 그리고 검시관의 복부를 찔렀다. 그 순간 새까맣게 타버린 몸이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고 한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이 일화에 관해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 나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고바야시의 이 말을 소개하고 인간의 집념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일화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석호 장군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함,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자 아들인 장군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고 화살을 쏘자 그 화살이 바위에 명중해 깊이 꽂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노도켄의 이야기도 석호 장군의 이야기도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일을 진심으로 해내려고 할 때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원리를 나는 여러분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신이치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광선유포를 결정짓는 싸움을 할 때는 이를 악물고라도 바위에 기어 올라가 험난한 봉우리를 등반하겠다는 그칠 줄 모르는 집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지의 생명에 깊이 각인시키고자 했다.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70살이 넘어서 독방 속에서 가면이 끝까지 투쟁했다. 비할 바 없는 이 장절한 투쟁이 없었다면 대원 성취도 있을 수 없다. 불효 불굴의 투혼이 빛나는 미래를 연다. 신해치는 세교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 대성이는 몇 번이고 목숨을 위협받으며 위배되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 어서 1056쪽라는 서문대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늘마저 태워버릴 듯한 불타오르는 집념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 집념이 광선유포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힘입니다. 집념이란 결코 단념하지 않고 돌진하는 인내력이고 끈기입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더욱더 투혼을 불태우며 투쟁하는 감투 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나와 함께 투쟁합시다. 그리고 역사를 만듭시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광선유포의 무대로 힘차게 뛰어나가지 않으면 싸워야 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나는 언제나 진지합니다. 금생 최고의 추억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은 자기 생명에 새긴 행동의 역사입니다. 청년이라면 광선유포라는 장대한 로망에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기자들은 신해치의 말에서 예사롭지 않은 결의를 느꼈다. 기자 한 사람이 신해치에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지금 직접 선두에 서서 대대적인 교학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불법을 사회에서 펼쳐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인지요? 신이치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불법의 인간주의라는 천리를 모든 분야에서 체현하여 실증을 나타내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온 힘을 기울여 사회본부 멤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회원이 사회에서 승리의 깃발을 내거는 일이 바로 입정 안국입니다. 나는 모든 멤버가 승리 왕이 되어 잘 해냈다, 애썼다고 서로 칭찬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불법직 사회다. 그러므로 불법의 천리를 사회에서 펼치고 시대 건설에 힘쓰는 것이 신앙자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인격을 연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쟁취해야 한다. 인간 혁명, 다시 말해 인격 혁명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된다. 직장에서는 자기 업무의 제1인자, 승리자가 되어 실증을 나타내고 신뢰받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더욱 폭넓게 우호를 맺고 화락과 행복의 실증을 우뚝 세워 지역에 희망을 보내는 태양이 되어야 한다. 불법은 각자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통해 사회에 빛을 보낸다.
1977년 2월 2일 아침 학교 본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본부 주변에서 이날 열리는 회합의 개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신이치는 창가 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저녁 6시 반부터 열리는 사회부 근행회의 개최 보고서를 보고 옆에 있는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근행회에는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사회 제1선에서 활약하는 존귀한 동지를 있는 힘껏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회부는 직장이나 직군이 같은 멤버가 신앙과 인격을 서로 연마하고 직장의 제1인자를 목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결성된 부서이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석유 파동의 도화선이 된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 전쟁 발발로부터 18일 후인 10월 24일 사회부가 탄생했다. 이날 도쿄 료고쿠의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10월 본부 간부회에서는 사회본부의 사회부, 단지부, 농촌부, 현재 농어광부, 전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단지부는 단지에 사는 멤버들의 조직이고 농촌부는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멤버들의 조직이다. 전문부는 전문적인 기능과 실력을 갖춘 사회의 중핵으로서 중책을 짊어진 멤버들의 조직이다. 네 부서 모두 신심을 근본으로 사회와 지역에 공헌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불법이란 본래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인간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부 등이 탄생한 1973년 10월 본부 간부회에서는 이듬해 1974년을 사회해라고 정하여 불법의 법리를 널리 전개하며 사회 건설에 매진하자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세계 불황의 암운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때였다.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이 인간이라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인간이 열 수 있는 법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회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과 사회의 등대가 되어 사회 번영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비와 영지의 빛을 발산하기 바라며 기대했다. 그리고 불황이 예측되는 때일수록 사회부 동지가 신앙으로 배양된 힘을 발휘하여 어떻게 해서든 시련을 이겨내기 바랐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활로를 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야말로 불법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네루가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철학은 오늘날 직면한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사회부를 결성함에 따라 각 직장이나 직군별로 간담회 등도 활발히 열리기 시작했으며 격려의 네트워크가 크게 넓혀졌다. 1974년 3월에는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제1회 사회부 대회가 열렸다. 이때 미국은 방문 중이던 신이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불법의 본의는 사회불법이고 민중불법이므로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끈기 있게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사회, 지역사회의 제1선에서 투쟁하는 사회부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사회의 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광포의 주춧돌을 반석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이치는 사회부 멤버를 격려하는 데 항상 신경을 썼다. 1974년 10월 상순 세교신문 기자가 신문의 표제와 관련해 상담하러 찾아온 적이 있었다. 신이치는 사회부의 그룹장회가 그 지면에 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문 표제를 이렇게 제안했다.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광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가에 입문하는 일을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광선유포를 하려면 출세간을 벗어나 다시 세간이라는 현실 사회 한 가운데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출출세간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데 참된 불도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광포입니다. 1974년은 각 직장에서 열리는 그룹 자담회도 정착되었고 또 호텔이나 백화점 등 직종별로 대회가 열렸다.
1975년 9월 9일 신해치는 창가문화회관 지하 1층 강당 지용회관에서 열린 사회부 합동그룹 지도회에 참석했다. 신해치는 사흘 전에 열린 수도권 인재육성그룹 회합에서 어느 여자보원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회부 합동그룹 지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면서 사회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멤버들이 모이는 회합이다. 모든 멤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지도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근행하고 간담을 하듯 이야기했다. 세상은 격동에 격동을 거듭하며 천변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만큼은 신심만큼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으로 가는 직도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묘법과 학회에서 생에 멀어지는 일 없이 광선유포의 산흥에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고의 행복 경애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더 나아가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성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어서 232쪽라는 계목조의 구절을 배독한 다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 구절은 니지랜드 성인이 나는 일본을 떠받치는 정신의 기둥이 되겠다. 사상의 정사를 간파하는 안목이 되겠다. 일체중생을 행복의 낙토로 운반하는 큰 배가 되겠다는 서원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하신 대목입니다. 그런 대성인의 문화인 우리도 사회의 기둥, 안목, 큰 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자각으로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분투해 주기 바랍니다. 설령 아직은 신입사원일지라도 혹은 중요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 회사를 지키자. 반드시 발전시키겠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는 자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법자의 삶의 자세이며 학회 정신입니다. 임시로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급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회사를 위해 이만큼 공헌했다는 실감이 있어야 비로소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신심은 1인분, 일은 3인분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학회원이라고 엄하게 지도하셨습니다. 대성인이 사관을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라 어서 1295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맡은 일을 신심이라고 생각하고 불도수행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한계의 벽을 부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학회 지도와 학회 활동의 경험도 자신이 맡은 일에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모두가 직장의 제1인자로라는 기원을 담아 혼을 막 부딪힌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다. 불법은 승부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야만 불법의 정의가 증명된다. 사회부 합동그룹 지도회가 열린 지 1년 5개월이 지난 1977년 2월 2일 창가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열린 사회부 근행회에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예기치 않은 야마모토 회장의 참석에 광선회관은 커다란 박수와 환성으로 감싸였다. 신이치는 이날 사회부 멤버가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고 생각했다. 바쁜 가운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이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은 신이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꾸밈 없는 심정이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회부 멤버는 모두 열심히 일을 마치고 달려왔음에 틀림없다. 저녁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참석자에게는 회합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내어 달려가겠다는 자각이 중요하다. 법을 위해 구도심을 불태우며 참석하는 일이 신심이고 그렇게 분투하는 가운데 불도수행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합을 주최하는 쪽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석하는 일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먼저 그 신심에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칭송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해야 한다. 또 개최한 쪽에서는 참석해준 분들이 참석하기를 참으로 잘했다. 정말 감동했다.
생명이 각성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회합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